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행동을 이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총구를 들이대고 협박하면 명령에 따를 것이다. 해고하겠다 으름장을 놓으면 직원은 지시대로 일할 것이고, 회초리를 들면 아이는 순순히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난폭한 방법은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는 두 가지의 동기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욕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사상가 존 듀이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누구나 중요한 인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이다. 마음의 갈증. 우리가 반드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8가지로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3대 욕구와 금전, 건강, 내세의 행복, 아이의 행복, 자존감의 욕구다. 이 가운데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소망과 연결된다. 링컨은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라고 기술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원한다가 아닌 갈망한다라는 강한 표현이 사용된 것에 주목하라.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 목마르다. 그 마음의 갈증을 진실하게 채워주는 소수의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의욕을 북돋는 최선의 방법. 미국 최대의 철광회사를 설립한 찰스 슈어브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슈어브가 밝힌 성공 비결은 전국의 가정, 학교, 회사에 액자로 걸어둘만 하다.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크게 바뀔 것이다. 누군가가 지닌 장점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상사, 교사, 부모가 잔소리나 책망을 쏟아내면 상대는 의욕을 잃습니다. 질책이 아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으며 누군가의 흠을 들추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마음에 드는 점을 발견하면 진심으로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기업인으로서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슈어브의 신조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딱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잔소리를 퍼붓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도 좀처럼 내색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또한 슈어브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전 세계를 돌며 많은 명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이미 충분한 성공을 거두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잔소리나 비판과 같은 자극보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훨씬 더 의욕적이고 효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지닌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다.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 거둔 성과를 주변 사람이 인정해주고 중요한 인물로 대접해주기를 바란다. 만약 인류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었다면 문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아직도 미개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었던 식료품점의 한 점원은 인정받는 존재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법률 공부에 전념해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자존감을 지키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불후의 명작을 남긴 인물도 있다. 찰스 디킨스는 부모의 파산으로 극번한 삶을 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두 도시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럴 등의 위대한 작품을 집필해 영국의 국민 작가가 되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던 자.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가난한 이민자로 처음에는 공장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침내 회사를 이끄는 사업가가 되어 제철업에 진출했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다. 은퇴 후에는 자선 활동가로도 널리 이름을 알렸다. 이처럼 무일푼이었던 카네기가 경이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칭찬하는 능력이다. 카네기는 공석에서든 사석에서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생전에 스스로 이런 묘비명을 써두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던 자, 여기에 잠들다. 지나간 일에 미련 두지 않는다.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대부호 존 데이빗은 록펠러. 그는 어떤 상황에서건 진심이 우러난 칭찬과 감사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록펠러의 동업자가 남미에서 사기를 당해 자금의 40%에 해당하는 엄청난 손해를 회사에 끼쳤을 때의 일화다. 상황을 전해 들은 록펠러는 동업자에게 화를 내고 책망했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 건은 이미 지난 일이라고 결론 지은 록펠러는 동업자를 격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동업자가 최선을 다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자금의 60%를 회수한 것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표했다. 록펠러는 상대의 노고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잘했네. 그것으로도 훌륭하네. 나라면 그조차도 회수하기 어렸을 거라네. 칭찬으로 자신감을 복돋운다. 브로이드 웨이의 전설적인 제작자 플로렌즈 지그펠트는 칭찬하는 능력으로 신뢰와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 그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을 법한 수수하고 평범한 인상의 여성이라도 무대 위에서 매혹적인 미녀로 변모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의 연출로 스타덤에 오른 여배우는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사람들은 그녀들을 지그펠트 걸즈라고 불렀다. 지그펠트는 배우를 칭찬하고 자신감을 북돋움으로써 그네들이 지닌 매력을 배가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여성들은 그의 찬사와 정중한 배려를 통해 자신의 매력과 재능에 긍지를 가졌다. 물론 지그펠트는 말뿐만이 아닌 금전적인 대우도 잊지 않았는데 코러스 가수들의 출연료를 6배 가까이 올려주었다. 공연 첫날에는 주연 배우에게 축전을 보냈으며 코러스걸 전원에게 붉은 장미를 보내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사람은 음식 못지않게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일주일간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점점 쇠약해질 것이며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우리는 아마도 엄청난 괴로움과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브로드웨이의 스타 알프런트 런트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존감을 채워주는 칭찬의 말이다. 라고 말했다. 생존을 위한 음식 못지않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소중한 이에게서 듣는 칭찬과 인정의 말이다. 하지만 그런 말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가족의 건강을 위한 고기와 채소는 끊임없이 챙기지만 정작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한 배려는 소홀하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일은 까맣게 잊고 지낸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칭찬과 인정의 말을 아낌없이 건넨다면 그 사려 깊은 말은 소중한 이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음악처럼 언제까지고 울릴 것이다. 인사치레는 통하지 않는다. 인사치레나 아첨, 할 수 있는 갖은 칭찬을 해봤지만 결과는 잘 풀리지 않았어요. 특히 상대가 똑똑할수록 잘 통하지 않는걸요. 칭찬의 힘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론한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결코 아첨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아첨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불성실한 행위다. 상대방에게 속셈을 간파당함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라면 인사치레의 말에도 반응할지도 모른다. 이는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잡초를 먹는 것과 같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단순한 거칠의 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이다. 제3자가 보기에 월등히 매력적인 사람과 결코 어울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연애나 결혼에 성공하는 사례를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심을 담아 상대를 칭찬하는데 매우 노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칭찬과 아첨의 차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감언이설에 약했다. 실제로 당시 총리였던 벤저민 데일러즈는 여왕에게 종종 인사치레나 아첨을 늘어놓았음을 인정했다. 디즈렐리는 유능하며 재치 넘치는 정치가로 언어를 구사하는 솜씨가 천재적일 만큼 탁월했다. 그런 그에게 아첨의 기술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는지도 몰라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했을 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넓은 안목으로 보면 아첨은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위조지폐와 같아서 사용하면 낭패를 보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 명쾌하게 말할 수 있다. 칭찬은 성실하지만 아첨은 불성실하다. 칭찬은 마음이 담겨 있지만 아첨은 오직 말뿐이다. 칭찬은 이타적인 반면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누구나 반기지만 아첨은 대부분의 사람이 거부한다. 누구에게서든지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렐프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라고 말했다. 에머슨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조차 이럴진데 평범한 우리가 타인에게 배울 점은 얼마나 많을까? 당신이 쌓아올린 성과나 욕망을 내세우는 것을 잠시 멈추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보자. 경박한 아첨의 말이 아닌 진심을 담은 존중의 말로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잊을지라도 상대방은 언제나 그 말을 기억하며 당신에게 호의를 품을 것이다.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에 관대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에 흥미를 보인다. 타인의 소망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바란다면 이 점을 먼저 떠올리자. 만약 자녀가 금연하기를 원한다면 설교는 아무 효과가 없다. 부모로서 가지는 당신의 바람에 아무리 이야기한들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룰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금연하면 야구팀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다거나
단거리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잔소리나 명령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고 서로 만족스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행동이다. $100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남을 돕는다는 숭고한 행위를 통해 보람과 기쁨을 얻길 원했고 기부함으로써 요구를 충족시켰다. 즉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욕구를 상대의 마음속에 먼저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가능한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한없이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다. 타인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이끄는 요령.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턱대고 지시나 설득의 말을 꺼내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 애써 설명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논쟁은 가급적 피하라. 논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논쟁에 열을 올리고 난 후에는 씁쓸한 마음만 남을 뿐이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증명해봤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대방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 논쟁에서 이기면 당신이 옳았다는 우월감이나 잠깐의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굴욕을 느낀 상대방은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며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흔쾌히 움직여주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